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2011년에 개봉했다가 행망한 영화 칠광구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배우 하지원, 안성기, 오지호, 박철민 등 빵빵한 출연진으로 주목을 받다가 망한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야기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칠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에서 시추 작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자 본부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칠광구 석유 시추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대원들이 철수 명령에 반발하고 결국엔 주어진 한 달이란 시간 안에 시추를 해내겠다고 작업에 총력을 가하는데 그 와중에 사건이 생긴다는 게 전반적인 스토리인데요. 이게 괴물이 나오는 SF 영화거든요. 그런데 영화 제목이자 배경이 되는 칠광구는 진짜 실존하는 장소랍니다. 게다가 석유가 있다는 것도 미국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니 정말 생소하고 놀라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방해로 석유 시추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50대 분들부터는 1980년 가수 정난이가 제7광구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7광구 검은 진주는 당시 우리 국민들이 산유국의 꿈을 키우며 즐겨 듣던 노래였죠. 물론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한테는 낯선 노래겠지만요. 아무튼 이 칠광구는 실존합니다.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바다 밑에 위치한 대륙붕을 칠광구라고 부르는데 면적이 82,000세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 면적의 약 80%나 될 정도로 크기도 크죠. 여기서 잠깐 대륙붕이란 바닷물에 잠긴 대륙의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저면의 기복이 적은 비교적 평탄한 해저 지형을 말합니다. 이곳은 생물 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영역이어서 세계 도처의 석유, 가스전 중 32% 정도가 대륙붕 해저에서 발견된 만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다시 칠광구로 돌아와서 1968년 우리 정부는 칠광구의 석유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한 정유회사에 확인 작업을 의뢰하는데요. 탐사 단장으로부터 칠광구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면서 칠광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하죠. 사실 칠광구가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더 가까운데 당시 국제해양법상 인접 국가들의 해양 경계는 대륙에서 뻗어나온 대륙붕 중심론이 우세였거든요. 다행히 칠광구는 우리나라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일본도 뭐라 반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본이 아니죠.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결국 1974년 한국과 일본은 이곳에서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 협정을 맺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힘에 밀려서 맺은 협정이라기보단 우리 쪽에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맺은 협정이었는데요.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교묘하게 머리를 씁니다. 한일대륙붕 협정 맺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칠광구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탐사를 중지하고 시간을 끌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왜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 협정을 맺었을까요? 아무튼 일본 측에서 일반적으로 탐사를 중지한 거면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을 테니 우리만 석유 시추 작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놈의 한일대륙붕 협정에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한쪽만의 탐사 개발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995년에 국가 간의 해양 경계가 이즈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이 되면 칠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게다가 협정이 만료되면 중국까지 칠광구에 대한 영유권 다툼에 끼어들 수 있어서 2028년이 되기 전에 칠광구를 탐사해서 석유 시추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시급한데요. 이런 시급함을 알고 2020년 1월 외교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에 칠광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다음은 공문 보낸 뒤에 일어난 상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칠광구 탐사 다시 시작합시다. 왜 지금 칠광구 개발을 하자는 거지요? 설명해 주시죠. 그럼 설명을 위해 양국 외교와 경제부처 국장급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엽시다. 요즘 실력 때문에 칠광구에서를 여력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 일본에 극극 문제 상태인데 어떻게 일본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럼 화상회의로 진행하시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화상회의 진행합니까? 즉적 얼굴 마주보고
데몬 회의하는 게 움직이더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직접 얼굴 봐야겠다면 우리가 일본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입국 게이트 통과하지 않고 공항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여시죠. 로그리그프 하모니까 외교적 형식가 절차는 지켜야죠. 시르그 사대가 정식되면 한일의 연패를 개최하죠.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넉 달 전 시사기획청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가 방영되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7광구 이야기가 한번 시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우리 영토로 먼저 선언을 했고 그 후 일본이 공동개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영토라는 거죠. 국제법이 바뀌면 우리 영토를 잃어야 하나요? 8년이 지나면 공동개발 협정 기간이 끝나고 그냥 일본은 물러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이젠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이 발휘되어 좋은 성과가 나오길 응원합니다. 일본이 7광구는 생산성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놓고 중국과 7광구 바로 옆에서 공동 시출을 하는 걸 보면 얘기하면 뭘 하나. 속히 일본의 동의를 기다리지 말고 설계하고 시추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7광구 프로젝트 공격적인 대응을 응원한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우리 영토인 7광구를 잃으면 안 되고 어서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해상 영토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이다. 한일 공동개발 협정 당시 한국은 가난하고 기술도 자본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부탁한 것이다. 아직 일본이 한국을 좋아했던 달콤한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 국민도 한국의 실체를 깨닫고 혐한이 증가 중이다.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인데 박정희가 마음대로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일본에 주어야 한다. 해일 조선에 있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 2028년 전에 김정은에 의해 거지로 살게 된다는데 2028년에는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본 네티즌들은 7광구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신하는 것 같네요. 일본 정부가 질질 끄는 모습만 보더라도 누구의 땅인지 확실한데 말이죠.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 국민부터 제대로 알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본에 우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7광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